자, 잘 오셨습니다. 분명 앞에 영상을 보고 오셨겠죠? 우리가 웨딩드레스 관련한 좀 공부를 진행하고자 할 클래스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웨딩드레스. 앞에는 일정들 관련, 그리고 중간중간 꿀팁 관련해서 안내 드렸고, 오늘은 그 드레스샵의 추가금이나 뭐 헬퍼 이모님, 그리고 뭐 촬영 당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식 당일 이 드레스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드레스 추가금. 자, 이 드레스 추가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미용실을 가요. 미용실을 가면 베이직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되게 단계별로 금액이 점점 이제 고가 라인으로 가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뭐 베이직이나 이런 것처럼 드레스에도 기본 라인이 있고 보통 블랙 라벨이 있고 그다음에 시그니처가 있고 퍼스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업체마다 불리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신부님이 원하는 드레스 샵에서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 투어나 이럴 때 보통 블랙 라벨까지는 혜택을 받는 편이고, 시그니처는 뭐 현장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경우에 시그니처까지 이제 할인이 되는 거고, 퍼스트는 대부분 추가금이 있어요. 요 퍼스트는 뭐냐면 그 해당 드레스를 신부님이 처음 게시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죠. 그게 퍼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니처는 뭐 업체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뭐 어떤 데는 33만 원부터 시작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뭐 2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금이 없는 드레스 샵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우리가 라인을 보면 된다. 그래서 드레스 추가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려요. 그리고 뭐 촬영 드레스 때 우리가 네벌을 입고 싶다 하는데, 요거 네 벌 중에서도 화이트 세 벌, 뭐 컬러 한 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화이트 네 벌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런 경우에도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화이트를 네 벌 가져가는 거는 이제 세미 컬러 드레스보다는 값이 나가는 거고, 또 헬퍼 이모님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많은 짐을 들고 이동하시고 그 입혀드리고 하는 것 때문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비용이. 네 벌이 세 벌이 기준 스튜디오에서는 그거죠. 드레스 관련 기준. 세 벌을 드레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 벌이 개인 의상. 인데 세 벌을 드레스로 입을 수 있는데 네 벌을 드레스를 가져가면 스튜디오에서도 추가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를 딱 드레스에서 정할 때 다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플래너님께 여쭤보면 좀 수월하게 체크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헬퍼 이모님, 랜덤 배정. 우리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후기를 찾아보면 유독 후기가 좋은 이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날짜가 맞으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샵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고 기본이 랜덤 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레스샵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모님이 어떻게 가느냐, 촬영 본식 모두 동일하게 메이크업 샵으로 드레스를 가지고 가서 신부님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환복을 하고요. 환복 후 바디 메이크업을 받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님과 헬퍼 이모님이 함께 촬영 장소나 결혼식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님이 당일에 드레스를 가지러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헬퍼 이모님이 메이크업 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보통 25만 원부터고, 요거는 지역별, 레이트 아웃, 정말 늦은 시간에 예식하시는 분들, 요런 거 따라서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2부 드레스까지 진행을 하는 거면 추가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야외 순회 경우에도 이제 야외에서 많은 드레스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헬퍼 이모님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마지막 스텝, 동행인. 우리가 투어 때 촬영 드레스 고르러 갈 때, 본식 드레스 고르러 갈 때 보통 친구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명 정도 더 함께를 하죠. 신랑님, 플래너, 친구 이렇게 함께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은 동행을 하지만 가장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내 취향대로 신부 드레스를 고르는 거. 나는 홀터넥이 좋은데 누가 봐도 안 어울려요. 근데 나는 홀터넥이 좋으니까 홀터넥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취향대로 신부 드레스 고르는 거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봤을 때 모르겠으면 그냥 침묵. 잘 애매하다 싶으면 침묵. 그냥 이쁜데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드레스가 있을 것 같아
라는 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는 하지 마셔라. 요거는 신랑 신부님이 보셔야 할 것보다는 이제 같이 가는 동행하는 친구들이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알고리즘을 타서 보신다면 요거를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부가 가장 빛나는 거. 그리고 어떤 드레스를 골라야 되냐. 막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저는 비즈파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비즈 드레스를 입혔는데 얼굴이 완전 묻히는 경우. 그래서 좀 실크 쪽을 입혔는데 얼굴이 완전 생기가 가득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 어차피 신부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거기를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전체를 보는 건 이제 입장, 막 이럴 때 전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드레스만 보이는 것보단 신부가 보여야 돼요. 신부가 이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고를 때 어두운 홀이면 비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XXXXX.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어두운 홀인데 비즈가 이쁘다고 해서 저는 비즈만 봐요 했는데 실크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신부님이었어요. 실크 중에서도 굉장히 웅장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웅장한 분위기,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이 드레스에 머금어서 광택이 미친 듯이 나는 실크 드레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신부님이 이쁜 걸로 골라야 됩니다. 신부님에게 조명이 딱 켜지는 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진짜 어두운 홀은 비즈다, 환한 홀은 실크다 라는 그 개념을 살짝 착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라는 건 아니고 이런 이유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완전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결혼식인데 스톤 비즈가 막 이렇게 박힌, 조명이 없는 교회 결혼식, 스톤 비즈가 막 이렇게 박힌 드레스와 이렇게 막 엄청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간다면 장소와 좀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아니라면 좀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우리가 신부가 가장 이쁠 수 있는 드레스로 체크하자라고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행인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게 신부의 니즈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어떤 걸 좀 걱정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면서 빛날 수 있는 드레스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과 가셔야 돼요. 플래너 없이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웨딩 플래너와 드레스샵의 실장님들 그리고 혹은 전문가분들은 신부가 가장 이뻐야 돼요. 신부님이 가장 이뻐야 되고 신부의 니즈도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문가만으로도 충분하기는 해요. 친구가 나를 더 잘 아니까 잘 봐주겠지?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가 전문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동행인을 섭외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웨딩드레스 두 번째 편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뭐 궁금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걸 수집해서 또 이렇게 헬클래스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드레스가 빛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신부를 빛내줘야 합니다. 결코 드레스가 메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드레스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드레스를 입어보기 전까지는 나의 스타일을 단정 짓지는 말자. 물론 웨딩드레스나 뭐 드레스 쪽의 계열을 자주 입으시는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뭐 너무 나이스하게 나의 것을 알겠죠. 하지만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도 꼭 한번 수용을 해서 완벽한 드레스 셀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헬클래스의 헬렌이었고요. 모두 결혼 준비는 헬렌 하세요.